죽느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루 윤특원 도모와 정치무적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여론조사 내용은 당연히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자세한 거 보니까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나왔어요. 윤 실장. 네. 이게 지난 11일에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대장동 사건 항소폭이 요거 적절했다 29, 부적절했다 48. 그러면 이제 부적절했다가 이 정도면 훨씬 높은 거죠. 29 대 그렇죠. 48이니까. 네네네. 이거 어쨌든 그거를 본인이 결정했다고 얘기했던 노만석 대행은 그만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거 뜨거웠거든요. 네. 이번 주에는 이거 좀 잠잠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아직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이게 오늘도 신문을 보면은 뭐 네. 예컨대 검사장들이 한 10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이 의견 표명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뭐 편검사로 이걸 뭐 강등이라 그래야 됩니까? 인사 조치라 그래야 됩니까?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든가 제가 이건 고개를 갸웃갸웃했었는데 법사위에서 예산을 처리하면서 특활비요? 특활비 그러니까 뭐 수사비 활동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의견 표명한 검찰청은 깎고 저는 그거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기자들이 있는데 뭐 기자가 기사 잘못 쓰면 인사 조치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뭐 약간 우리가 볼 때 항명적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취재비를 안 준다. 근데 취재는 해라.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뭐 법원에 대해 가지고 대법관이나 뭐 법원 행정권에 대해 가지고 제약을 가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결국 연결되는 거고 또 그런 거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기사를 보면은 뭐 남욱 씨 같은 분이 자, 내 돈 빨리 풀어라. 예. 그리고 뭐 강남에 뭐 그때 땅을 건물을 다 놨는데 500억이 내놨다. 뭐 올랐다더라.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큰 덩어리로 보자면은 뭐 에이펙이라든지 관세 협정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런 실제 국정 운영 민생에 대한 것들 그것도 뭐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고 좀 정쟁적인 정파적인 부분이 나누어지는데 그 정파적인 부분이 자꾸 커지는 거 거기다가 저는 또 앞으로 이게 어떨까 싶어 보이는 게 헌법 존중 TF 있지 않습니까? 뭐 내란 극복. 뭐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들여다보는 정도 들여다보는 거랑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좋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자체는 뭐 말씀하신 대로 노만석 대행 사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권에서는 뭐 이 기회에 오히려 더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이슈 쪽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속 불을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이 좀 더 커질 것 같다는 거죠. 그 얘기해 볼 건데 결국 이제 이번에 지난주 일주일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아직은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요 사태에 대한 여야의 전략 요거를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건데 일단 여권부터 보면 강공식이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 평검사를 강등하겠다. 네네. 특활비 그 검사장이 소속돼 있는 검찰청은 특활비 깎겠다. 그럼 또 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 파면할 수 있도록 법 이제 개정하고 이 여권의 강경책,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별로 효과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지지층, 야당의 지지층, 여야 지지층끼리 하면은 여당이 훨씬 우세하죠. 그럼 가운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운데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효과적일 것이냐 저는 별로 효과적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운데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들고 나오지? 그리고 이게 결국은 왜 그렇지? 왜 여당은 김만배 씨 이걸 자꾸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좋을 게 있겠냐는 거죠 여권에.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여권이 이렇게 검사들에 따라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원래 이제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라고 좀 강경파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노만석 대행이 말한 거를 보면은
선회해 주려면 뭐 자기도 이렇게 뭐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게 있었다. 예, 뭐 예, 윈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정성호 장관이나 예. 심지어 이제 조상호 정책보좌관까지도 여권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온건파적인 거였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좀 수박 예.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예. 이제 뭐 조상호 보좌관도 어디 나와가지고 이 항소폭이 터지기 전에 예. 보안 수사권 같은 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와르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뭔가 좀 이렇게 예. 그래도 살려보려고 하는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오히려 목소리를 세게 내고 그런 건데 이번 기회에 모르겠어요. 검찰을 제가 정리한다?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은 예. 총리실에 검찰 개혁 추진단도 있고 헌법 존중 TF도 있고 예. 총리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예. 그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신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장기적으로 볼 때. 예. 아니 근데 이게 보면 대통령실은 좀 조용히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주인가요? 우리 저 윤 실장도 이 이슈가 대통령하고 한 몸으로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안 좋을 거다. 네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이슈하고 네. 우리한테 좋을 게 없는 거다 이거. 근데 이제 이런 근데 왜 거죠. 당에서는 자꾸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뭐 이거는 뭐 검찰 항명에 대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조금씩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저는 이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예. 고리를 연결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당에서 왜- 당이라든지 좀 이게 강하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반적인 동력이라는 게 여권에서 제일 지지율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동력을 좀 땔감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좀 볼게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까? 국민의힘의 여기에 대한 공세는 아니면 아직 멀었어요? 국민의힘. 국민의 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국민의 힘은 과연 무엇인가? 한전 대표 말고 빼고 그러니까 따로 뭐 할게요. 장동혁 대표와 뭐 지도부와 뭐 법사위와 뭐 여기 있느냐? 일단 거기만 현대 거기를 주주.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주체를. 많이 이제 아쉽죠. 이런 이 야권 입장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 제가 좀 지적하자면은 계속 이걸 이제 체제 전쟁이다. 라는 쪽으로 우파가 대결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엊그제입니까? 저도 뉴스로 봤는데 좀 뭐 강경 보수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뭐 이제 12월까지는 지지층을 모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야기 나올 때 참 일각에서는 이게 좀 뭐 애드립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니라는데요. 네, 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다. 데이터를 보고 근데 그 데이터를 보고라 했다고 하면은 데이터에서 어떤 전략으로 간다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뭐 황교안 대표가 그 따로 당 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 지지율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때 거기다 신경 써야 됐든지 아까 제가 중도층 이야기했습니다만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은 뭐 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사회주의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게 약간 뭐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거기서 비교군을 볼 때 윤석열, 계엄, 체제 전쟁 그 비교군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야 그럼 너희들은 체제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는 계엄 그렇죠. 그쪽이랑 그리고 가겠다는 이제 거죠, 뭐 장 대표가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대변인단들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총사 죽인다 이런 이야기도 뭐 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 뭐 그런 거라든지 김기현 대표 뭐 뺑 문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뜻이라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선을 이전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전선에 싸우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여론조사 말씀드린 거 네. 거기 보니까 저기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보면.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됩니까?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운데 그 머무르고 파이프라인이 끊겨 있다는 거고 이게 또 하나 더 보면은 지금 예. 뭐 좀 전에 김영배 의원도 말씀하시고 제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김민석 총리 포함해가지고 예. 오세훈 시장 막 맹공하지 않습니까? 뭐 할만하니까 하는 거겠지만은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볼 때 냅둬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예. 뭐 오세훈한테 어. 붙고 예. 뭐 한동훈한테 싸우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 국민의힘 당이라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 특히 이제 6월에 선거가 있을 거니까 후보라든지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그러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탱킹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당이. 아니 지금 윤 실장 얘기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모든 논평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주로 오세훈 시장 한강팔 종묘한테 공격, 네. 그다음에 대장동에 대해서 야권의 제일 공격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렇죠. 공격 이건 있는데 국민의힘 논평에 대한 공격은 별로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렇구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 사실 뭡니까 정당 해산 같은 것도 예. 아이 그건 뭐 과하지라는 게 있었는데 계속 약간 뭐 그런 식의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해주면은 그 프레임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아니 앞서 이제 잠깐 얘기 나왔더니 장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요거 이제 네. 데이터를 해보고 계산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주말에 어제군요 했던 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바로 앞서 그 체제 전쟁 정확히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우파들은 이재명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무슨 뭐 황교안, 조원진, 그다음에 뭐 또 누구 있지? 정광훈 뭐 이렇게. 가만 보세요. 이게 예. 지난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가 뭐 전환길 한동훈 중에서는 전환길이지 뭐 예. 그런 이야기 했다가 예. 그래도 당 대표 되고 한동안은 아유 그게 좀 다르구나 이야기했던 대로 안 하고 조금 중도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뭐 대통령 만나가지고도 예, 이야기 예. 잘하고 정청래 대표 만나가지고도 좀 이러면서 그때 조금 그래도 정치를 안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뭔가 지지부진해진다는 느낌인지 다시 오른쪽으로 예. 가는 거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어디 하고 연대합니다라고 본인이 말하는 건 없어요. 뭐 예. 우파 시민사회 뭐 모두가 연대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 국민의힘을 보면요. 제가 뭐 한동안은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하셔도 돼요. 의원이 107명이잖아요. 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권성동 의원 지금 구속돼 있죠. 맞아요. 뭐 권영세, 윤상현, 예. 그리고 뭐 윤한홍, 이철규 예. 이런 분들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실력자들 예전에. 구실력자들. 구실력자 그럼 이 조용하게. 107명 중에서 예. 한 열댓 명은 전력 외란 말이에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말을 할수 숫자도 없는. 작은데 예. 거기다가 뭐 한 30명, 40명도 방향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해 가지고도 좀 가만히 보면은 뭐 김민수 뭐 원외지만 최고위원 지도부니까 예. 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은 뭉쳐가지고 가는데 또 대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 실력자들이 아니 그 예. 실력자들 그 열대 선명 예. 이제 전력 외로 치고 치고 나머지 그럼 한 30명이 90명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조용해. 90명도 예. 장동혁 뭐 이 말이 맞다는 사람도 없고 뭐 예. 한동훈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 뭐 좀 예. 조금 있고 예. 그 나머지 분들은 뭔지 제가 궁금해요. 전 진짜. 시계가 거치고 누가 진짜 당의
저 주류가 되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게 뭐 계속 그러면은 뭐 언젠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말이 예. 연말까지 계속 이래가지고 될 수 있겠냐? 어느 쪽이든 뭐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예.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 직후처럼 좀 움직이고 있다면은 전 차라리 이제 야당이 존재감을 조금 낮출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좀 여당이 잘못하는 게 도드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존재감을 뭐 전반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판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대장동 사건 요거에 대한 야권의 이제 공격력 평가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평가해봤고 따로 이제 합니다. 지도부가 아닌 비주류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지금 열일 지금 뭐 참전해가지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네. 메시지도 강해지고 인터뷰 횟수도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한 두세 가지로 나눠보자면은 예.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런 건 있는 거죠. 시기상? 예, 그러니까 그 경청, 예, 민심 경청. 로드부터 예. 해가지고 뭐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7월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한 예. 두세 달 동안은 조금 이제 잠잠하게 있다가 뭐 정치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자기 전공 과목을 만났고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저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재명 계엄 안 한다고 이야기해라. 예. 그때 이건 좀 뭐 과한 거 아닌가? 뭐 재판 중지법 이슈도 있었지만은 예. 근데 이게 결국 이 항소 포기로 연결되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것까지 뭐 내다 봤는지 예. 아니면 좀 운이 좋아서 걸렸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싸우는 사람이 한동훈이구나. 왜 그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지방선거 이제 기획위원장 예.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잘 싸우는 사람, 안 싸우는 사람 빼지 떼라. 예. 아까 제가 이제 뭐 한 열댓 명 이야기했는데 예. 그분들은 그럼 빼지 어떻게 되는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좀 말이 이렇게 좀 거칠다, 터프하다. 뭐 조국 씨. 전 장관 하고 뭐 이제 CC 하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그 양면적인 게 있겠죠. 너무 거친 거 아니냐라는 거랑 뭐 단점은? 지금은 예. 뚫고 나가야 될 때다라는 판단하고 근데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땐 계속 이런 식으로 야 하겠냐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투트랙이 그 경청 로드 갈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 쪽이었었잖아요 주로. 예. 국민들한테는 그리고 예. 뭐 전세 찍고 하는데 같이 가고 예. 고물상에서 이제 뭐 폐철 수집하는데 따로 가고 장혜영 전 의원하고도 토론했습니다마는 그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 듣고 근데 이쪽은 말하고 그런 투트랙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앞서 예고했던 대로 윤 실장이 잠시 언급했던 김민석 총리. 요새 뭐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등장해요. 존재감이 좀 커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 때리는데. 복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에이펙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권 내에서 대통령실의 이렇게 뭐 존재감과 장악력이 훨씬 커질 거다 당에 대해 가지고 예. 그게 결국 외화되는 것이 두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총리하고 비서실장. 그렇겠죠. 네, 되게 활발히 움직이고 예. 있고 또 뭐 총리가 지금 뭐 일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런데 좀 이게 의외기는 해요. 뭐가 의외냐면은 뭐 종묘라든지 한강버스 같은 거 이제 중요한 이슈긴 한데 말하자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뭐 김명배 의원도 한강버스 사고 나면 절대 안 되고 다 맞는 말이죠. 되게 선제적으로 이게 문제고 종묘도 문제고라고 움직이는 게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 중에 그럼 김민석 총리가 생각하는 내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우선순위는 종묘냐? 종묘하고 한강버스라는 정도지 않습니까? 뭐 엊그저께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울산에 큰 사고 나가지고 다 이제
희생자도 수습되고 대통령도 그 유감 이야기하고 물론 김 총리도 거기 다녀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메시지의 강도하고 이쪽에 대한 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아까 우상호 수석 말씀하셨는데 제 우상호 수석이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스토브리그 나왔을 때 김민석 총리 저는 그 앞에 나왔을 때는 절대로 안 나간다 하더니 서울시장 뭐 좀 약간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절대라는 건 없고 당에서 다 요청이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지 절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등판할 수도 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총리실에서 검찰개혁 TF 이 내년 10월 3일입니까? 4일인가까지는 검찰 다 없애고 중수청 뭐 이거 다 정리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 뭐 헌법 존중 TF 그건 뭐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한 연말까지는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지방선거를 나가려면은 늦어도 뭐 한 4월 뭐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달력과 김민석 총리가 생각하는 달력과 당이 생각하는 달력에 좀 겹쳐지는 점은 찾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